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우리가 오늘 만나볼 NCS 문제 유형은 어떤 건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유형은요, 자원관리 능력과 조직이해 능력입니다. 특히 자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출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희가 풀어볼 문제는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자원관리 능력에서 이제 물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박 주임은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이 차량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고, 박 주임이 조건에 따라 차량을 선택한다고 할 때 박 주임이 구입할 차량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정보는요, 우리 인성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보. 박주임은 새 차량 구입을 위해 각 후보 차량에 대해서 10점 만점으로 디자인 및 관리 점수를 부여했다. 박주임은 자동차 동아리에 가입해서 실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후기를 듣고 각 후보 차량에 대해서 10점 만점으로 후기 점수를 부여했다. 박주임은 자동차 전문가와 상담 후 각 후보 차량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성능 점수를 부여했다. 와, 열정이 대단하네요. 자동차 동아리까지 또 가입을 했네요. 조건도 읽을까요? 네, 조건. 구매 점수가 가장 높은 차량을 구입한다. 디자인, 관리, 후기, 성능 부문의 점수를 각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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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가중치로 계산해서 구매 점수를 산출한다. 구매 점수가 동일한 경우 디자인 점수가 더 높은 차량을 선택한다. 아니, 자동차 살 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와, 대단한데요? 네. 이 정도로 사면은 뭐 다시는 후회 안 할 만한 그러니까 엄청난 오래 타야 선택을 하지 되겠네. 않을까. 그렇죠. 엄청 네. 오래 타야 될 것 같죠. 네. 근데 항상 뭘 살 때는 항상 즐거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혹시 문제 풀어 보셨나요? 네, 풀어봤는데 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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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터 좀 눈에 들어와서 거기부터 대응해서 맞아요. 거의 성능 부분 곱하기 2하고 더해놓고 점수 산출한 다음에 디자인 높은 거 그냥 찍었어요. 좋습니다. 찍은 게 아니죠. 그건 계산하신 계산해서. 거죠. 네네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네, 가은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해야 근데 저도 일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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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점수 산출하고 동일한 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B랑 D. 네. 그런데 이제 디자인 점수가 높은 게 B이기 때문에 저는 B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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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중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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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뭐 몇 퍼센트로 줄 수도 있고 곱하기 해서 뭐 0.3, 0.4 이런 식으로도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 부분에 맞춰서 곱하기 점수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들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A 차량, B 차량, C 차량, D 차량, E 차량 이렇게 다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성능은 우리가 2배였잖아요. 네. 이런 경우 이제 2배를 해서 점수를 구해주는데 그렇게 구하면 점수 2개가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구매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점수가 높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1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고 네. 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그 표에 보시게 되면요.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기준으로. 뭐 예를 기준으로. 들어 중간 숫자로 잡으면 네, 될까요? 예를 들어서 C 차량. C 차량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 디자인과의 점수 차이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대 1대 2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진 않지만 네. 가중치가 0.3, 0.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 점수와의 차이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결국 이 C 차량과 점수가 같은 아이는 0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계산들을 좀 생략해서 할 수 있죠. 그 생각하는데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 점수가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한 자리지만 이게 뭐 98점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그쵸.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저희야 이제 처음 접해서 배우는 거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많은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금방 이 그러니까 알려주신 말씀처럼 푸실 것 방법으로, 같아요. 네, 그렇게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도 자원관리 능력 관련 문제일까요? 네, 이번에는요, 시간 자원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식음료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 L씨는 울산에 있는 공장에 업무차 방문하기 위해 교통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L씨는 목요일 오전 업무를 마치고 오후 12시에 출발이 가능하며 당일 오후 3시까지 공장에 도착해야 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L씨가 선택할 교통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도보 이용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어떻게 풀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12시부터 3시까지로 해놓은 다음에 끝나는 시간에서 회사 뭐 이동 수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구하고 거기서 그냥 가장 빠른 거 해서 찍었어요. 아니, 그 푸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쓰긴 네, 쓰는데 좋습니다. 정답이 아닐까봐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저는 네. 일단은 목요일 오전 업무기 때문에 고속버스는 일단 아웃입니다. 운행 요일이 목요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뭐 어차피 출발 시각은 그러면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30분 간격이나 매시 정각이나. 그래서 1시에 일단 출발을 해요. 1시에 출발을 하고 비행기는 2시에 도착하고 KTX는 3시 15분에 도착합니다. 그럼 이미 늦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울산 공항에서 출발할 거니까 네.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까지 3시 안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유일하게 가능한 게 이제 택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비행기 3번. 택시 3번.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네, 일단 가은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잘 캐치를 해주셨어요. 고속버스가 네. 월수금만 출발을 해요. 근데 우리가 딱 보고 고속버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5번은 그냥 고르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일단 회사에서 김포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분, 김포공항에서 울산공항까지 또 1시간, 그 다음에 울산공항에서 택시를 타서 30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총 2시간 10분이 소요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정각에 또 출발을 하기 때문에 2시 반에 도착하는 비행기 택시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12시부터 3시니까 총 3시간을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후 12시 출발해서 오후 3시까지 공항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총 180분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합쳤을 때 180분이 넘어가면 아예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회사에서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이제 공항, 그 다음에 비행기 이렇게 출발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용을 해서 보시게 되면 40분이 걸리고, 그다음 비행기가 1시간이 되는데 시간 때문에 비행기 출발 시간 때문에 회사에서 비행기를 타는 시간까지만 120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KTX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195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비행기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60분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60분 안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문제 보자마자 이건 당연히 비행기 타고 택시 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맞아요. 네, 어쨌든 답은 정해져 있었네요. 그 논리를 벗어나는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된 조건이 없었는데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하면 비행기의 수속 시간까지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꽂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선택이 바뀔 그러네요.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제 수속 시간까지 추가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도 출제되고 뭐 있습니다. 항공사 이름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A항공사,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LCC를 타고 갔다. 근데 거의 그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고 어쨌든 네. 공항에 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교통수단으로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역시 자원관리 능력, 물적 자원관리 문제네요. 네, 이번에는요. 네. 차 말고 스캐너를 구매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스캐너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한은 사내 설문조사를 통해 부서별로 필요한 스캐너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했을 때 구매할 스캐너의 순위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뭔가 스캐너라고 하니까 더 흥미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 이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요.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체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아이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야겠죠. 저는 일단 체크를 했을 때 Q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5개에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T 스캐너는 3개, 그리고 G 스캐너는 4개였는데 쌤 여기 조건에 예산이 420만 원이라 돼 있는데 42만 원인가요? 아, 420만 원. 왜냐면 15개. 스캐너 15개니까 4 곱해가지고 15개. 합해야 되는. 네. 그래도 똑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정답은 4. 4번. 네. 오, 우리 아니면 5번? 남사님 아니, 4번 아니면 5번? 네. 아니, 거기까지만 해놓고 물음표 쳐놨어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네. 왜죠? 여기에서 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음. 카드 크기부터 계약서 크기까지 이 스캔을 지원한다를 보셔야 돼요. 카드 그게 스캔 가능은 카드만 그랬구나. 가능한 거구나. 네. 카드 스캔 가능, 계약서는 불가능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쵸.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 카드는 가능하다. 근데 계약서 크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제가 네. 아예 잘못 이해를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기능별로 가능한 스캐너를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양면 스캐너가 가능한 것은 Q, T, G 모두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50매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50매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Q와 G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4,200인데 4,200이 15개로 나누게 되면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스캐너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제 구분이 좀 되었죠. 카드 크기부터 계약서 크기의 스캔을 지원하는 G 스캐너. G 스캐너만 가능하기 때문에 G 스캐너가 훨씬 더 많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두 부합하는 스캐너는 G이기 때문에 G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T. Q, 그 다음에 T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은 걸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네. G 스캐너가 사실 2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왠지 예산 넘을 것 같다고 해서 일부러 그냥 보자마자 X 쳐놨는데 예, 계산을 다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네, 대략적으로 계산을 그래서 420만 원이죠. 네. 420만 원 15개로 먼저 나눠 주신 그러네요. 다음에 그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을 찾아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어쨌든 성능은 독일 게 제일 좋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문제 네. 푸실 때는요, 일단 예산부터 조금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조건들보다 예산을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도 역시나 자원관리 능력 문제예요. 네, 좀 여기도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네, 얘는요, 네.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으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실은 문제거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복잡하게 돼가지고 네, 이거 그냥 어떻게 막 해야 더할 되나. 수가 네.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거를 3시간, 6시간 이렇게 해서 더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네네.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이제 작업 시간, 그 다음에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삭 작업과 용접 작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절삭기가 한 대, 용접기가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제품은 절삭 작업을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용접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각 제품은 절삭 작업을 한 후에 이제 마친 후에 그다음 용접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절삭 작업이 2시간을 했고 B도 절삭 작업을 1시간을 했어요. 네. 근데 C 만약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휴게 시간이 존재해요. 앞에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네네네, 그쵸.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좀 그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일단 보게 되면 자, 일단 정답은 4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셨으면 조금 힘들게 느껴지셨을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먼저 보면서 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시간에 특이해요? 따라서.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절삭, 용접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B를 먼저 한다고 했을 때 B는 1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B가 이제 2시간을 하고 C가 3시간이니까 여기 휴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끝나고 나면 올 수 있는 건데 A가 이미 끝났는데 C 작업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쉬었다가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순서에 맞춰서 좀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다 일단 그래프로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런 그 일정표를 그려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어떤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뭐 총 수단이 뭐 최단 시간이 얼마고 네. 제일 긴 건 얼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휴게 시간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아, 몇 시간 쉬는가? 네, 그랬을 때 용접은 몇 시간을 쉬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2시간을 쉬고 그쵸.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최장 시간인 경우에는 거의 4시간을 쉬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들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순서 자체가 BCA, ACB 말고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요. 그래서 특히 이걸 그냥 시간으로 물어보면 참 좋은데 네. 이렇게 1, 2, 3, 4번을 물어보게 되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이거는- 시간, 써 있으니까 시간 많이 걸릴 문제 약간 그런 네, 느낌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냥 약- 못 풀겠으면 빨리 다른 거부터 넘어갔다가 시간 남으면 오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푸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패스를 하시고 나중에 좀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오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문제 지금 순서가 안 정해져 있었잖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접근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시간 할애해야 돼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분 30초에서 3분 이상 걸릴 그냥 거예요. 2분 30초. 포기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조금 시간을 세이브하고 네. 와, 이거 진짜 맞아야겠다라고 도전했을 때 이렇게 1, 2, 3, 4, 5번이 나오게 되면 하는데 네. 특히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순서가 안 정해져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 문제를 재빨리 봤을 때 휴게 시간이라든지 뭐 소요 시간이라든지 이 단어가 있으면 내가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시간 계산 대충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넘어가는 게 빠르겠네요. 그렇죠. ACS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네.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래도 뭐 무책임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쵸, 어떤 그쵸. 친구는 그 문제 하나를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뒤에를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시험에 문제를 이렇게 보면 중간 정도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네. 있고 뒤에 오히려 쉬운 문제가 있어서 네. 그 쉬운 문제를 또 놓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배점도 그래서 비슷해요? 배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아, 돼요. 그래요? 그럼 당연히 넘어가야지. 네, 그러니까 패스. 그러니까 일단 맞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좀 끝까지 봤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도 말씀해 네, 주셨네요. 항상 넘어가라. 네. 제가 봤을 때 NCS에서 문제풀이 방법도 보지만 이런 전략을 어떻게 스킬. 잘 구성하느냐에 대한 것도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문제를 보니까 이제 드디어 좀 넘어갑니다. 조직 이해 능력이에요. 네, 이 조직 이해 능력은 정말 이론이 엄청 중요한 단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론을 조금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듈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문제는 이제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조직 문화가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아나운서 한번 분들은 읽어볼까요? 네, 한번 1번. 읽어주시겠어요? 구성 요소에는 리더십 스타일, 제도 및 절차, 구성원, 구조 등이 있다. 2번.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체감과 정체성을 준다. 3번.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4번.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킨다. 5번. 구성원들 개개인의 다양성을 강화해 준다. 저는 5번 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조직 문화가 네. 어떻게 보면 회사의 분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회사의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이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구성원 개개인을 개성을 인정하고 뭐 다양성을 좀 강화하기보다는 이제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금 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획일화하고 좀 사회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 문화가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5번이 되는 거죠. 네. 야, 이런 아나운서 대단합니다. 오늘 뭐 옷도 입고. 예, 뭐 문제도 정답률이 굉장히- 엄청 좋은데. 네? 정답률이 엄청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또 이렇게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아, 할게요. 예. 다음 대화를 읽고 조직 목표의 기능과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읽을게요. 제가 네. 이대리하고
제가 이대리죠. 그래요. 이대리 한번 해보시죠. 네, 박 부장님께서 우리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하셨을 때 당황했어. 평소에 딱히 생각하고 지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기 쉽지. 개인에게 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처럼 당연히 조직에도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조직에 속해 있으면 당연히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해. 네, 김 대리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1번,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2번, 의사결정을 할 때뿐 아니라 하고 나서의 기준으로도 작용한다. 3번, 공식적 목표와 실제 목표는 다를 수 있다. 4번, 동시에 여러 개를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5번, 목표 간에는 위계관계와 상호관계가 공존한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요 4번입니다. 4번. 네, 4번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조직의 목표와 기능이 네. 하나에 한 번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목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가 추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조직의 기능과 목표에서는 정답은 4번입니다. 어느 정도 이론 부분을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네, 이 그러네요. 부분들은 특히 하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개념들을 알고 네. 계셔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이 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NCS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이런 유형들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출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미리 접하셔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조직 이해와 같이 더 이론 기반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유형들은 반드시 NCS 공식 사이트에서 학습자용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안에 있는 이론을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